아이온큐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어서 정리하기가 벅찼는데요. 사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분석을 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아이온큐 실적을 슬쩍 봤는데 CEO가 교체된다는 소식과 함께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저번엔 급작스럽게 실적 발표에서 CTO 사임을 발표를 하더니 이번엔 CEO 사임을 발표하는구나 싶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이사회 멤버였던 니콜로 디마시가 CEO로 들어가게 되고 기존 CEO였던 피터 챕맨은 이사회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내부적인 포지션 체인지 정도만 하는 것이었죠. 어닝콜을 들어보니 피터 챕맨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니콜로가 이제 이런 인터뷰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하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오늘 있었던 CNBC에서의 니콜로 CEO 인터뷰를 들어보니 매우 능숙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해드릴 아이온큐 실적 분석은 한번 보시면 지금 아이온큐가 가져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꽤나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일단 숫자부터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10.6밀리언의 예상치를 10% 넘게 상회한 11.7밀리언의 매출, 반면 EPS는 마이너스 0.23이었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마이너스 0.93을 발표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실적 발표 때 해명을 들어보면 마이너스 202밀리언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손손실이 난 이유가 주식 가격 등락에 따라 부채의 크기가 달라지는 워런트 부채 때문이라 했는데요. 실적 발표 기준이 12월 31일이었으니까 이때 아이온큐 주가가 41달러로 크게 올라갔던 만큼 워런트 부채인 비현금성 부채가 크게 잡힌 것이죠. 주식 발행을 해서 갚아야 하는 부채이기에 주식 희석 정도를 제외하곤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워런트 부채를 제외하면 얼마만큼의 순손실을 기록했느냐? 워런트로 인한 비현금 손실이 128.5밀리언이었으니까 이를 제외해주면 4분기에 약 마이너스 73밀리언 정도의 순손실을 보고해줬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분기들에 비해서 보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렇기에 아이온큐는 매출을 더 올려서 현금 유출을 최소화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363.8밀리언인데 23년의 현금 소진량은 총 81.9밀리언이었고요. 올해는 총 92.1밀리언으로 약 12% 증가를 한 반면에 23년의 매출은 22밀리언, 그리고 올해 보고를 해준 매출은 43.1밀리언으로 100% 가깝게 성장을 했죠. 현금 소진량의 상승률과 비교하고 보면 정말 좋은 성장입니다. 25년의 매출 가이던스는 약 75밀리언에서 95밀리언인데 이미 아이온큐는 지난 2년을 꾸준하게 가이던스를 초과하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가이던스를 초과하는 성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매출이 또 2배 이상 성장한다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아이온큐가 하락을 했는가를 물어보신다면 일단 지금 관세, 인플레이션과 같은 매크로적인 환경도 환경이지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CEO 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요. 물론 까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요. 하지만 그거보다 5억 달러치의 유상증자가 매우 심각해 보일 겁니다. 일단 그 의도가 어찌되었든 주식 희석이 돼가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또 이런 적자 기업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어 보이는 발표인데요. 근데 이 목적을 좀 보니까 전 좀 아이온큐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ID 퀀티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또 지난번 큐비텍을 인수한다는 발표까지 나왔는데 이게 아이온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ID 퀀티크는 스위스 그리고 한국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양자 안전 통신 부문에서의 기술과 또 300여 개가 넘는 특허를 확보한 회사이고요. 이 기술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QKD 그리고 QRNG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인수한 큐비텍은 미국의 차타누가 도시에 EBP 퀀텀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었던 아이온큐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측에선 4,600k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기술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감이 오시죠? 적국의 해킹 시도로부터 면역이 있는 양자 안전 통신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ID 퀀틱 그리고 큐비텍의 기술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컴퓨터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서 양자 네트워크 보안 사업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네트워킹 기업의 인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에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곧 아이온큐가 빌드업하려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 아이온큐의 큐비트 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 포토닉 인터커넥션을 여러 번 채널에서 언급드렸었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로는 해당 포토닉 인터커넥션은 QPU와의 광자 연결만을 이야기하지만 여기 ID 퀀틱 그리고 큐비틱이 갖춘 보안성까지 첨가가 되면 더욱 보안성이 강한 QPU 연결이 가능해져서 금융이나 정부 같은 이런 보안이 최우선적인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에 새로운 니콜로 CEO도 Q&A 세션에서 네트워킹과 컴퓨팅 사업 간에는 상당한 시너지, 특히 포토닉 인터커넥션의 발전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을 해준 것이겠죠. 5억 달러 유상증자를 해가면서까지 ID 퀀티크를 인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서 퀀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제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좋게 본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AQ 벤치마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AQ는 알고리드믹 큐비트의 약자로 실제 계산에 투입될 수 있는 만큼의 안정적인 큐비트 개수를 말합니다. 4년 전에 아이온큐가 냈었던 벤치마크인데 지금 성능 발전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서 새로운 벤치마크를 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고객에게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성공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벤치마크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아이온큐의 의도가 조금 읽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큐비트 개수가 몇 개고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업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해냈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아이온큐가 그동안 내세워온 AQ 벤치마크를 항상 1년 가까이 조기 달성을 해왔고 이렇게 꾸준히 지켜온 것을 보면 본인들의 기술력이 딸려서 벤치마크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초점을 좀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본격적인 상업화에 초점을 좀 맞추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이온큐의 컴퓨터, 이 이온 포획 방식의 장기적인 우월성에 대한 부분도 투자자라면 관심 가질만 합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론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위상양자 방식의 칩 마요나라 1을 공개를 했죠. 이 초전도체 방식이나 위상양자 컴퓨터 방식은 결국 극저온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즉 에너지 소모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온 포획 방식은 상온에서도 구동 가능한데 최근 아이온큐가 발표한 XHV 기술이라는 극강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까지 적용이 된다면 아이온큐의 큐비트가 진공 상태에 머무르게 되니 더욱 안정적이게 구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상온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해서 에너지 효율이 안 그래도 좋은데 극강의 진공 상태까지 더해져서 안정성까지 더해지니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진다는 아이온큐 측의 주장인 것이죠. 지금 다들 초전도체니 위상양자 컴퓨터니 하는 기술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이온큐에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큐비트에 소모되는 에너지, 즉 큐비트당 비용이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온큐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다 갖추면서 포토닉 인터커넥션으로 큐비트의 개수를 증폭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양자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시장에 접어들며 또 가장 효율적인 큐비트당 비용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AQ 벤치마크를 버리고 새로운 벤치마크를 내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더 카메라 앞에서의 퍼포먼스가 좋은 CEO가 아이온큐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게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었던 흑자 전환이 2030년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질의응답은 없었지만 저는 아이온큐가 자금이 바닥나서 유상증자를 더 한다고 해도 이렇게 상업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과 힌트를 내주면서 동시에 매출이 2배씩 성장하는 퀀텀 컴퓨터 퓨어 플레이어 중에선 아이온큐가 유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